자, 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정수형 변수가 있고 실수형 변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료형. 이런 자료형을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형을 나눠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정수를 처리하는 방식과 실제 이제 실수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컴퓨터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형을 나눠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더셈 프로그램 뭐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더셈 프로그램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부분만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int 메인 이제 뭐 메인 함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 열고 메인 블럭 열고 닫고, 자 내부에 자 보시면은 인티저 타입의 정수형이죠. 정수형 변수 num1을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3을 저장을 했고요. int num이 자 4라는 값을 대인 염산자 사용해서 정수형 변수 num2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인티저 int result라는 변수 선언하는 거죠. 자 선언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대임 연산자 사용해서 이제 이 선언과 동시에 선언되어 있는 이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정수형 변수에다가 자 값을 대입을 하죠. 자 이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해서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변수에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오른쪽에 값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요거는 이제 보니까 수식이죠, 수식. 자, 이 연산자 더하기라는 연산자, 덧셈 연산자가 있고요. 요 피선산자가 있는 수식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수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수식을 먼저 컴퓨터가 계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num1 변수 더하기 num2 변수라고 하면 num1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과 num2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읽어오는 거죠. 읽어와서 그 두 값을 더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num1에는 3이 들어가 있고 num2는 4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7이 나오겠죠. 이제 그 결과값인 7을 계산 먼저 하고 7이 나오면 요 자리 7이 이제 리턴이 됩니다. 7이 나오면 그 7을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라. 자, 그래서 이제 요 result에는 7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정수값.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출력문 printf 함수 사용해서요. 여기 이제 result 변수 값을 요 %d 서식 문자 자리 정수 값으로 이제 출력을 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num1, num2 result 그래서 순서대로 num1 정수 변수, num2 정수 변수 값 3과 4를 차례대로 요 문자 열고 조합하는 거죠. 중간에 더하기는 요거는 이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문자를 만드는 겁니다. 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num1 값, num2 값, 그리고 result 변수 값을 각각 여기에 이제 위치에다가 서식 문자 위치에다가 삽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실행 결과도 나와 있죠. 첫 번째 printf는 덧셈 결과 7. 두 번째 printf 요거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4는 7.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요 부분은 3과 4의 합은 7입니다. 라고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연산자에 대한 C 언어에 있는 그 연산자에 대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확대를 좀 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연산자들이 있는지, 자, 지금 대임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이퀄 기호 하나 있는 거, 요걸 우리가 대임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 연산자. 그러니까 용도는 변수에다가 어떤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대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용도를 쓰는 거죠.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 오른쪽 여기 이제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연산자 왼쪽 여기 num이죠. num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는 용도다. 그리고 이제 결합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지금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죠. 연산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20을 여기 오른쪽에 있는 20을 왼쪽에 있는 num이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더하기, 빼기. 자, 요거는 별표는 곱하기라고 그랬죠. 컴퓨터에서는 곱하기 할 때 X 모양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별표 모양을 씁니다. 키보드 상에 이제 8이라고 하는 숫자키 위에 있는 그 별표, 이게 이제 곱하기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연산자는 이렇게 이제 슬래시를 씁니다. 슬래시. 요 슬래시. 요거는 이제 오른쪽 Shift 키 옆에 보시면 물음표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슬래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왼쪽 방향이죠. 좌하향으로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그어 놓은 거 요게 이제 슬래시라고 하고요. 이제 역슬래시는 반대로 될 거죠. 우하향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짝대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슬래시 요거는 이제 나눗셈 할 때 나누기 연산자입니다. 나누기 연산자. 그리고 자 요거는 좀 생소한데 퍼센트. 퍼센트는 백분율 구하는 거 아닙니까? 퍼센티지 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죠? 모양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00% 할 때 뒤에 이 퍼센트 기호를 쓰잖아요. 계산기 같은 데도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연산식에서 연산자로 이제 사용할 때는 얘는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를 구하고자 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연산자로 이렇게 퍼센트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하는 거는 우리 사진 연산이니까 똑같은데 이제 나머지 연산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자 그냥 여기 설명이 있죠. 두 피연산자 값을 더한다. 연산을 당하는 쪽이 이제 피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더하기 연산자고 이 더하기 연산을 당하는 건 4와 3이죠. 피연산자. 그래서 이 두 피연산자의 값을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는 이 두 개의 피연산 앞 뒤에 있는 피연산자 값을 더해서 결과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4 더하기 3 결과를 계산을 해서 num에다가 대입하고 이거는 이제 4 빼기 3 결과를 num에다가 대입하고 4 곱하기 3 결과를 num에다가 대입하고 요거는 이제 7 나누기 3입니다. 7 슬래시 3이라고 되어 있는데 7 나누기 3 한 결과값을 num에다가 대입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그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구할 때 쓰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7 나누기 3의 나머지 값을 구해서 num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설명의 왼쪽에 피연산자 값을 여기 이제 요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피연산자 값으로 3으로 나눴을 때 얻게 되는 나머지를 반환한다 돼 있죠. 결과로 이제 나머지 값이 요 자리에 이제 반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와 여기 이제 우리가 사친 연산자라고 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우리 이제 수학 책에 이렇게 쓰는 기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컴퓨터에서는 여기 이제 슬래시, 역슬래시가 있는데 요 슬래시가 나눗셈 연산 할 때 쓰는 거고요. 요 퍼센트 요거는 나머지 구하는 연산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각각 요 방향이 있죠. 방향. 방향이 보시면은 결합 방향이라고 있는데 연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 연산자 기준으로입니다.
그래서 덧셈을 할 때 자, 4 더하기 3 그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그죠? 예, 여러분 이제 방향을 이루어주는 거고요. 예, 또 요 빼기도 마찬가지로 4 빼기 3 이렇게 해서 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죠? 예, 화살표가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 다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 우선순위가 같이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연산 우선순위가 이 대입 연산자 있죠. 대입 연산자가 제일 그 마지막으로 예, 연산 수준이가 낮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요 대입 연산자 요거는 이제 덧셈 연산자죠. 더하기 산술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 수식 안에 요 문장 안에는 예, 그러면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예, 요 대입 연산을 먼저 해야 되는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넘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건가? 맞잖아. 여기 보면 20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넘에 집어넣는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넘은 4라고 돼 있으니까 4를 여기 넘에다 먼저 집어넣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자 여기 이제 대입 연산자는 제일 마지막에 연산이 된다 그랬죠.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여기 더하기 연산이 있기 때문에 요 연산자의 피연산자 피연산자 값을 먼저 이제 이렇게 덧셈 연산을 하고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마지막에 대입 연산자 자, 요 연산을 해서 오른쪽의 결과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대입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또 예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클루드문은 다 이렇게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패턴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인티저 타입 정수형 변수 num1과 num2를 각각 이제 선언하면서 자 초기화까지 했죠. num1에는 9, num2에는 2라는 값을 저장을 해줬고요. 자, 요 printf 함수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눈으로 이제 보시면 읽혀질 거예요. %d, %d, %d 있는데 여기 이제 더하기 또 이걸 요걸 이제 문자열로 해서 포맷 문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d 이렇게 이제 세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num1은 첫 번째 %d, num2는 두 번째 %d. 자 그 다음에 요거는 num1 더하기 num2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연산식이죠. 요렇게 이제 식이 나오면 요 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num1 변수의 값 더하기 num2 변수의 값 요걸 먼저 연산을 해서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을 세 번째 %d 자리에 이렇게 삽입해서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서식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printf 함수가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printf 실행 결과가 이렇게 9 더하기 2는 11 이거죠. num1 값은 9고 num2 값이 2니까 9 더하기 2는 1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예제를 몇 번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계산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출력 형식대로 출력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일단은 요 예제를 이렇게 이제 그대로 따라서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 형태로 조합을 해서 출력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빼기가 있고 이거 이제 이걸 기호 이제 대입 연산자죠. 있고 역설시 n은 뭡니까? 요거 출력한 다음에 줄 바꿔라 이 말이죠. 여기서 역설레이션 뒤에 있는 거 줄 바꾸는 escape sequence, escape co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줄 바꾼 기능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역설레이션 n이라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9 빼기 2는 7, 요 부분이죠. num1, num2. 여기서 실제 이제 7이라는 값은 num1 빼기 num2 산술 연산을 해서 결과값을 세 번째 %d 자리에다가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곱하기 2는 얼마? 근데 여기 이제 num1 값 9, num2 변수값 2. 그 다음에 이제 num1 곱하기 num2, num1 변수와 num2 변수를 곱한 결과값을 여기 이제 출력하죠. 요 18 이라고 되죠, 그죠? 여기다가 넣어서 출력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제 여기 넘1 나누기 넘2의 목. 자, 이때 요 나누기는요. 요거 나누기는 실제 우리가 이제 수학 이제 그 책에 그 이제 나눗셈 할 때 쓰는 연산자인데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 C 언어에서 계산할 때는 이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쓰는 거죠. 슬래시. 그래서 요 이제 요런 이제 기호는 키보드 상에 보시면 없어요. 그죠? 키보드 상에 찾아보면 없잖아요. 요 나누기 요거는 특수문자 특수문자로 찾아서 이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따로 키보드 상에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화면의 출력용이죠. 출력용. 화면 출력용입니다. 문자로 이렇게 출력할. 그러니까 이제 넘1 값을 여기 집어넣고 넘2 값을 집어넣고 자, 의 몫은 한 다음에 요 %d 자리에다가 넘1 슬래시 넘2 넘1 변수의 값 나누기 넘2 한 결과값을 여기 이제 넣고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9 나누기 2의 몫은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 나누기 하면 좀 뭔가 이상한데요. 요거 지금 9를 2로 나눴을 때 이게 맞나? 4.5 아닌가요? 맞죠? 원래는 4.5 맞죠? 그죠? 우리가 계산할 때 4.5 맞는데 C 언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나누기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규칙들, 문법들을 모르시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맞으신다 하더라도 이 결과값이 이제 엉터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이 나누기 배웠어. 열심히 배웠어. 이게 나누기라고 하니까 계산 이제 하면 되겠지 해서 출력을 딱 하면 본인 이제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이제 문법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요. 이런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가 거의 소수점 부분 다 잘려서 이제 이렇게 정수 부분 나옵니다. 이 정수 부분은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넘1과 자, 이 넘2는 정수값이잖아요. 정수값과 정수값을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도 정수값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법적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렇게 C 언어에서는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칙이죠. 문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을 잘 하시려면 이런 이제 문법적인 거를 이제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몫을 구할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소수점은 자, 이게 이제 꼬리가 잘립니다. 잘리고 이제 이게 나머지 없이 정수 이제 나머지 없이 이렇게 나눗셈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값이 나오겠지만 나머지 있는 값일 경우에는 소수점 부분이 이제 잘려서 그냥 정수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몫만 출력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산자라고 해서 퍼센트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 넘1 값 9와 넘2 값 2를 이제 나누기 하는 거는 같은데요. 나누기 그 결과가 자, 몫과 나머지가 나오죠. 그러면 출력해 주는 거는 나머지만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1 모드라고 봅니다. 모듈러. 여기 이제 그 나머지 연산 모드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넘1 모드 넘2 이렇게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넘1 나누기 넘2 한 결과값의 나머지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9 나누기 2 하면 몫은 4고요.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요 나머지 값, 그죠? 요 나머지 값을 여기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제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 이제 C라는 언어를 이제 해보니까 다르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이제 규칙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많이 알면 아실수록 이제 프로그램을 잘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급해서 그냥 소스만 그냥 내가 이런 개념을 모르고 소스만 그냥 따라치고 되네 하고 넘어가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버그가 생기면 문법적인 이제 에러 말고요, 논리적인 이제 에러도 생깁니다. 문법적으로 컴파일할 때 컴파일은 되는데 실행하면 결과가 다 엉터리가 나와.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컴파일할 때는 못 참아내요. 그래서 엉터리 프로그램 만든 거야. 값이 엉터리 나.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가 문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또 연산자 보겠습니다. 예, 연산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복합 대임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대임 연산자. 뭐 쉽게 말하면 짬뽕. 예, 결합한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연산자인데 예, 그 연산자를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요. 두 가지 기능을 이제 같이 그 실행시키는 그런 이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입 연산자 앞에 배우셨죠? 예, 대입, 요 이퀄기요, 요거, 그죠?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집어넣는, 대입하는 요 대입 연산자 하고요. 앞에서 배운 그 사칙 연산자 있죠? 사칙 연산자, 이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산자, 이걸 이제 두 개를 이제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앞에서 요것도 이제 이해하시려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거 집중해서 이해를 하셔야 요거 이제 이해가 되고요. 앞에서 설명 이제 하실 때 다른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거 안 읽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읽힌다고 이렇게 자 이게 저게 어떤 코드나 이해되시면 이제 앞에서 잘 이제 따라오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눈으로 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죠? 자, 좀 이해를 다 못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의 값을 덧셈해서 결과값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A 변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없어지겠죠. 변수는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 규칙. 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기존에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값을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변수에 저장이 된다. 왜? 변수는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 이제 규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A 더하기 B 한 결과값을 A에 저장한다.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을 보시면 요 대입 연산자 하고요. 자, 요 더하기 하는 연산자가 두 개죠. 연산자가 두 개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나로 결합을 시켜가지고요. 복합 대입 연산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기호하고 요 이퀄 기호를 붙여가지고요. 순서 있습니다. 더하기부터 나오고 이퀄 기호 이렇게 딱 붙여서 스페이스 없이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딱 붙여서 더하기는 여기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인데 요 더하기는이라고 하는 요 연산자는 얘하고 같은 거예요. 얘하고. 그래서 A 더하기는 B 하면요. A는 A 더하기 B 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A 더하기는 B 돼 있으면 이거 복합 대입 연산자네. 그러면 B를 A 변수에 더해서 그 결과값을 A에 저장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B 값을 A에 더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A에 저장해라 그런 뜻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A 값 읽어오고 B 값 읽어오는데 A를 B와 더해서 그 결과값을 A에 집어넣는 거죠. A 변수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 빼기는 B, A 곱하기는 B, A 나누기는 B, A 모드는 B 해가지고요. 요 앞에 있는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헷갈리시면 복합 대입 연산자 헷갈리시면 앞에 있는 이런 이제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셔도 돼요. 뒤에 있는 문장도 복합 대입 연산자 사용 문장이고 앞에 있는 이제 기본 연산자 이제 쓰는 건데 요렇게 쓰는 거나 요렇게 쓰는 거나 둘 다 동일하게 동작이 됩니다. C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나 요렇게 쓰는 게 뭐가 차이 납니까? 이게 글자 한자 줄였다는 거죠. 글자 한자 줄였다는 거죠. 뭐 한자 줄이는데 근데 그러면 이거 몰라도 되겠네요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러면 이거
공부하실 때 공부 안 하시고 이 앞에 있는 이런 형식만 복합 대인 연산자는 예, 공부 안 하시고 이제 개념 안 익히시고 요 앞에 있는 부분만 이제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본인은 초보자잖아요. 초보자인데 본인이 공부하실 때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소스들은요. 초보자가 만든 소스보다 예, 경력자가 만든 소스가 많겠죠. C 언어 잘 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만든 소스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본 문법 어느 정도 떼고 나서 더 어려운 소스 코드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표기법을 쓰면 복합 대인유선자 표기 쓰면 본인이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나는 무조건 이렇게 이런 형식만 쓸 거야.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쓴 적이 없어.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예, 아프죠. 정지가 옵니다. 이게 뭐지? 예, 이렇게. 그래서 예, 이런 표현도 아셔야 되고 이런 표현도 아셔야 되고 예, 복합 대입연산자라고 해서 대입연산자를 여기 뒤쪽에 봅니다. 보시면 더하기는 빼기는 뭐 는이라고 하는 게 뒤에 오죠. 항상 예, 이거 규칙입니다. 더하기는 빼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예, 나머지 예, 구해서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건데 모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예, 뒤에 있는 값을 더해서 저장해라.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뒤에 있는 변수 값을 빼서 저장해라.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뒤에 있는 변수 값을 곱해서 저장해라. 예, 앞에 있는 변수 값에다가 뒤에 있는 값을 나눠서 몫을 저장해라. 앞에 있는 변수 값에다가 뒤에 있는 값을 나눈 결과값 중 나머지 값을 앞에 있는 변수에 저장해라. 나머지 값. 예,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요 내용으로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작성한 부분이죠. 자, 요거 이제 해석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자, 해석되는지. 자, 요거 이제 자, 요 메인 블럭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인티저, int 1은 2, num 1은 2, num 2는 4, num 3은 6 해서 3개의 변수를 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요. 초기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num 1 더하기는 3. 요건 무슨 말? num 1에 기존에 2가 들어있죠. 2에다가 3을 더해서 나온 결과값을 다시 num 1 변수에 저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풀어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일반 연산자로 바꿔서 쓰면요. num 1은 num 1 더하기 3. 그러니까 num 1에 2가 들어있죠. 2를 끄집어내서 3과 더하면 5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나온 5를 다시 num 1 변수에 저장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뭐 곱하기와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결과값을 num 1, num 2, num 3에 요 연산한 결과값이 저장되어 있죠.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보면 여기 이제 리절트 해서 5, 16, 1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결과값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복합 대인 연산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더하기하고 빼기 나오는데 이거 뭐 앞에서 사ችን 연산할 때 이거 더하기 하는 거 빼기 하는 거 봤는데 얘는 부호 연산자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덧셈 할 때 쓰는 더하기 연산자하고요. 빼기 할 때 뺄셈 할 때 쓰는 빼기 연산자 얘를 부호 연산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 앞에 보통 음수 같은 경우에는 빼기 기호를 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더하기 이 플러스 요 연산자를 붙일 수 있는데 보통 생략하죠. 양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음수냐 양수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여기 이제 양수다라고 해서 더하기는 한 게 이게 양수 2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제 요 양수일 경우에는 양수 기호 플러스 요 이제 기호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int num 1은 2 이렇게 쓰죠. 얘나 똑같은데 보통 이제 소스상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요 양수를 의미하는 요 부호는 생략하고 그냥 2를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하죠. 이게 양수 2를 플러스 2라고 표현하고 그냥 2라고 그냥 자 플러스 생략하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음수 같은 경우는 생략 안 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num 2 변수에다가 음수 4, 마이너스 4 값을
대입해라, 저장해라.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자 지금 이제 실습을 어차피 이제 하실 건데요. 예. 하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머릿속에 이제 넣어놓고 그냥 막 타이핑하는 게 아닙니다. 예. 프로그램을 잘하는 방법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네. 뉴런 아시죠? 네. 설명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탁 한 번만에 딱 가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하실 때 이 코드를 요거는 인티저 타입이고 너비는 변수 선언하는 거고 예,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너비를 선언하면서 2라는 정수 값을 초기 값으로 대입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몇 번 읽다 보면 이제 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다 막 이렇게 막 익히시려고 하는 게 잘 안 되신 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타이핑하고 그냥 결과 보고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이게 되새김을 하셔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되새김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자 그렇게 이제 코드를 하나씩 작성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자 설명되고 이 부분 보세요. 자 num1 변수 num1 변수 안에는 뭐 들어가 있죠? 2가 들어있죠. 양수 2 들어있죠. 근데 여기 이제 대입합니다. 새로운 값을 어떤 값을 num1이라는 변수 앞에 빼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됐을 때 이 의미가 뭐냐? 요 의미가 뭐냐면 num1에는 2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명 앞에 빼기를 붙이면 안에 2가 들어있기 때문에 2를 끄집어내서 요 빼기니까 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num1 값은 2잖아요. num1 변수 값은 2인데 이렇게 num1 변수명 앞에다가 빼기를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2가 돼버립니다. 변수 num1이 가지고 있는 값은 2고요. 요렇게 빼기를 붙여버리면 num1 값 2를 가져와서 앞에 자, 요 마이너스 기호 붙였으면 빼기 1을 곱해준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요 결과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을 num1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대입해주는 겁니다. 저장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가 들어있는데 요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num1에는 부호가 바뀌어가지고요. 마이너스 2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 바꾸기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죠? 원래는 num1 값은 양수인데 그래서 이거 이제 아시면은 양수 값을 똑같은 숫자로 되는데 음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도 볼게요. 자, num2에는 음수값 들어있죠. 마이너스 4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num2 기존의 값은 마이너스 4인데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대입을 하죠. 어떻게 대입하냐면 num2 앞에다가 num2 변수 앞에다가 빼기를 붙였어요. 그러면 num2에는 변수에는 마이너스 4 값이 있잖아요. 자, 이 마이너스 4 값을 끄집어내요. 근데 앞에 보니까 빼기가 붙었네요. 변수명 앞에. 그러면 요 빼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4와 이제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전에는 num2가 마이너스 4 값을 가졌는데 이걸 이제 빼기 num2로 해서 다시 num2 변수에 대입을 해버리면 플러스 4가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로 양수 4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걸 아시면 똑같은 어떤 숫자인데 음수를 양수로 양수를 음수로 대칭값을 구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할 때
이거 별거 아닌데, 자, 요거 지금 한 줄에 이런 원리 있죠. 요거 이제 제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앞에 마이크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여러분들 그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알고리즘 공부한다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소팅 알고리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막 섞여 있는데, 이게 정렬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예. 그러면 만들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명령어 코드들을 잘 배열을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배열을 해야지 프로그램을 조합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소팅하는 정렬하는 그 결과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혼자서 내가 프로그램 공부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만들어 보세요. 명령어만 딱 공부하고 만들어 보세요 하면 이거 한번 넣어보고 이거 한번 넣어보고 막 조합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조합해서 딱 만들어 내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이런 개발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힘들거든요. 처음부터 하기가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알고리즘 공부 안 하고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걸 짜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요. 이거 하면 되겠네 라고 배열해서 딱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알고리즘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알고리즘, 저럴 때는 저런 알고리즘. 그런 이제 패턴들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죠?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할 필요 없이 알고리즘 공부 많이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그 이제 전체 프로그램 어떤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만드는데 부분적인 어떤 기능,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전체 자동차가 아니고 전체 알고리즘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엔진을 만드는 알고리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부분적인 제가 그런 거는 이제 미니 알고리즘. 근데 엔진 안에서 또 그 안에 피스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또 만드는 거 또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이크로 알고리즘을 잘 하셔야 미니 알고리즘도 본인이 만들 수가 있고요. 전체 큰 알고리즘 완성된 그런 이제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요령을 몇 가지를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이 개발자로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결과를 빨리 볼 수도 있고 실력도 빨리 이제 올릴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차근차근 처음에는 차근차근 벽돌 한 장 한 장 올리 이제 단단하게 시멘트 바르고 벽돌 한 장 올리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이제 나중에 가시면 이제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하는 대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덧셈 연산자, 뺄셈 연산자가 부호 연산자로도 사용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시면 자 부호 연산자 사용이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그 num1이라는 변수에 이제 대입을 하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에 이걸 여기 지금 띄어쓰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요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요. 피 연산자, 그러니까 이퀄 연산자의 앞에나 뒤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런 피 연산자가 오잖아요. 얘를 띄어쓰기 하지 않더라도 얘가 처리를 해줘요.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걸 띄어써야 되는지 그냥 붙여서도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띄어쓰기를 해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다다닥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 연산자가 두 가지입니다. 요 이퀄 기호는 대입 연산자고요. 요 빼기는 num2에 대한 부호 연산자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 이거예요. 얘를 다다닥 이렇게 이게 다다닥 붙여 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띄어놨잖아요. 이렇게 띄어놓기 보기 좋죠. 이렇게 num1의 부호 연산자구나. 그래서 이 부호를 바꿔서 요 대입 연산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라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걸 붙여놓은 게 요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num2의 부호를 바꿔서 num1에다가 대입해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빼기는 이거는 복합되어 있는 연산자입니다. 얘는 의미가 달라요. num1의 값에
num 이 값을 빼서 그 결과값을 num1에 대입해라 하는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혼동하지 마세요라고 해놨죠.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은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교과서에 다 있고요. 그래서 책으로도 그래도 이제 쭉 보시고요. 보시고 이제 설명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또 실습하실 때 제가 설명 들었던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해석하면서 코드를 작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다다다닥 타자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하면서 이 의미를 제가 이제 이게 그 문장이 있으면 명령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읽잖아요. num1이라는 변수에 num2 값을 빼서 그 결과값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속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시면 뒤로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탁 붙습니다. 해석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해석을 못하면 본인도 그 코드를 못 만듭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만든 그런 형태의 코드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읽을 줄 안다는 거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나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이해한 그 범위 내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걸 이제 띄어쓰기 한 거예요. 그래서 num1 하고 띄어쓰기 한 칸 넣고 스페이스 넣고 대입연산자 넣고 한 칸 띄우고 다음에 이제 빼기 num2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붙였죠. 이렇게 보호전산자 요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띄어쓰기 하니까 우리가 가독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요거는 이제 가독성이 조금 올라가죠. 조금 읽기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num1 띄우고 빼기는 다음에 이제 여기 복합되어 있는 산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 띄어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num2 이렇게 하면 num1 값에다가 num2 값을 뺀 다음에 그 결과 값을 num1에 대입해라 하는 복합되어 있는 산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처음 이제 그 초급 이런 이제 기술을 배울 때 자, 초보자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 디테일한 거 요거 어려워합니다. 이거 이제 머리 아파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상하게 이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안 돼. 막 헷갈린 거예요. 이제부터 막 띄어쓸지 붙일지 뭐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자, 마음 급해가지고 자, 아무거나 막 쓰시면은 컴퓨터는요. 정확하게 0 아니면 1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주는 거는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엉터리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연산자 한번 볼게요. 자, 또 추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 연산자, 이제 감소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증가 연산자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1 증가시키는 연산자. 기존 값에서 1 증가시키는 연산자. 기존에 어떤 값이 있는데 기존 값에서 1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1을 증가시키는 연산자가 증가 연산자고요. 감소 연산자는 이것도 풀어서 설명드리면 기존 값에서 1을 빼주는 1 감소시켜주는 연산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자, num이라는 건 변수입니다. 변수 앞에다가 플러스 붙어 있죠. 여기 이제 증가 연산자예요. 플러스 1 증가시켜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값을? num 값을. num은 이제 변수잖아요. 변수 안에 있는 기존의 값을 1 증가시켜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1 증가 후 플러스라는 증가 연산자는 값을 1 증가 후 자, 속한 문장의 나머지를 진행한다. 선증가 후 연산 선증가 후 연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플러스 num 이렇게 돼 있죠. 변수 앞에 플러스 하면
변수 값을 1 증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먼저 증가시키고 자 이렇게 이제 대입 연산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num 값을 1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변수명 앞에 플러스 플러스 있죠? 그래서 num 값을 먼저 1 증가시킨 다음에 va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한다. 예,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 선 증가 후 연산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선 1 증가 연산을 하고 후 대입 연산을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요 결합 방향이라는 건 이제 연산 방향이고요. 예,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연산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위에 플러스 플러스 증가 연산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자, 이 플러스 플러스는요 이게 변수 앞에 올 수도 있고요 변수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붙었다고 해서 전위 앞에 있다고 해서 전위 증가 연산자라고 하고요. 얘는 후위 증가 연산자 뒤에 있다고 해서 전후 붙여가지고요 전위 증가 연산자 후위 증가 연산자. 변수 앞에서 했으면 전위 증가 연산자, 변수 뒤에 이렇게 이제 사용됐을 때는 후위 증가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한 문장을 먼저 진행 후 값 1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선 연산 후 증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보시면 이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증가 연산 위치만 바뀌었죠. 변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근데 실행할 때 대입 연산자가 있으면요 요거는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얘는 무슨 의미냐면 num 값을 먼저 증가를 시키지 않고요 num 값을 먼저 val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부터 해요. num의 값을 먼저 val 변수에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num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대입 먼저 하고 이후에 num 값을 1 증가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좀 빼기 있는데 이 빼기는 감소 연산자고요. 앞에 있기 때문에 변수 앞에 있기 때문에 전위 감소 연산자. 자 1을 감소시킵니다. 이전 값에서. 그다음에 이제 num 빼기 같은 경우는 후위 감소 연산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VL은 빼기 num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연산을 뭐부터 하냐면 빼기 num num이라는 변수 앞에 요 빼기 감소 연산이 있죠. 그러면 요 num 값을 감소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1 감소시키고 1 빼고 num 값에서 1 뺀 다음에 그 결과값을 val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선 감소 후 연산 대입 연산을 한다. 그런 의미고요. 요거는 빼기가 뒤에 있죠. 변수 뒤에 있죠. 그러면 변수에 있는 값을 먼저 val 변수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이제 num 값을 1 감소시키는 겁니다. 변수명 뒤에 오면은 요 대입 연산자 요거부터 먼저 실행을 하고요. 변수명 앞에 오면 요거 이제 빼기 감소부터 먼저 하고 요 부분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선 연산 빼기 연산 후 선 연산이라는 게 여기 대입 연산 얘기하는 겁니다. 선 대입 연산 후 감소 1 감소시키는 겁니다. 전위 증가 연산자, 후위 증가 연산자, 전위 감소 연산자, 후위 감소 연산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대입 연산자 없이요 단독으로 1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는 전위든 후위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 없이 요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는 이 플러스나 빼기 마이너스 기호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똑같이 1 증가되거나 감소되는데 요런 이제 대입 연산자와 함께 증가 연산자나 감소 연산자 때는 후위냐 전위냐에 따라 가지고 실행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는 일식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변수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연산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아래쪽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에 요거 전위
증감 연산자, 후위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뭐 변수 1, 변수를 지금 num1과 num2 그리고 똑같이 이제 10이라는 값을 만들어 놨는데요. 요 프린트 f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출력을 하죠. num1. 자, 1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12가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 num1 플러스 플러스 돼 있죠. 그럼 이제 num1이라는 변수 기존의 값에서 1 증가시켜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 변수의 뒤쪽에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후위 증가 연산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출력할 때도 예, 이게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num1 값이 지금 10인데 12를 먼저 출력을 해요. 보시면. 그죠? 먼저 출력을 하고 그러니까 num1 값을 먼저 요 %d 자리에 1 증가시키기 전에 예, 기존의 num1 값을 %d 서식 문자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이 증가됩니다. 예, 그래서 12, 13이 아니고 12, 12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출력했어요. 12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num1 값이 1 증가돼서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는 예, 여기 증가 연산자가 없지만 num1 예, 이런 출력했을 때 13이라는 값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력할 때도 자, 이 값을 이제 증가시키고 출력을 해야 되느냐, 출력한 다음에 예, 이 값을 1 증가시켜야 되느냐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num2라는 변수에 자 12가 지금 초기값으로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찍었을 때 12죠. 자, 근데 얘는 예, 플러스 num2라고 했죠. 그래서 이 num2 값을 요 %d 자리에 이렇게 삽입해서 출력하기 전에 num2 값 그 전에 값 12죠. 12를 1 증가부터 먼저 시키는 겁니다. 그럼 13이 되겠죠. 13을 %d에 이제 이렇게 삽입해서 출력하면 여기 13, 그죠? 이제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그냥 지금 13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num2 변수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num2 값을 출력하면 13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출력할 때도 이게 후위 증가인지 전위 증가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를 넣으면 이제 후위 감소 연산, 또 요 앞쪽에 빼기 넣으면 전위 감소 연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예. 증가 감소 연산자 추가 예제라고 해서요. 예,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볼게요. 자, 추가 예제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이제 이 소스 코드가 이해가 되는지 한번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메인 블럭 안에 있는 코드만 볼게요. 자, int 정수 타입에 자, num1은 10. 자, num1이라는 변수 선언하고 초기 값으로 10을 저장했습니다. 자, int num2 정수 타입에 num2 변수 선언하고 자, 요 대입 연산자 있는데 대입 연산자 뒤에 요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값 자체 그러니까 리터럴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값 자체가 아니라 수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소갈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덧셈 연산 그럼 이건 뭐예요? 예, 요 앞에 더하기 이게 이제 연산자죠. 더하기 연산자 앞에 있는 요 피연산자 값과 더하기 뒤에 있는 2라는 피연산자 값을 더해서 결과값을 먼저 산출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결과값을 num2에다가 초기값으로 집어넣어라. 예,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 위에서 지금 num1 값은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자 10이죠. 여기 안에 있으니까 자 10에서 예, 이건 이제 요 안에 거부터 이렇게 보시면 1을 빼는 거죠. 예, 보시면 이제 1을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num1이라는 변수에 원래 이제 10이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예, num1에다가 자 1을 빼라 감소 연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프린트 부분 보시면은 예, 9라고 10에서 1 빼면 9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요렇게 이제 num1 값을
1을 감소시키고 이제 더하기 2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위 감소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럴 때 요걸 이제 계산해서 요걸 계산해서 이제 넘이라는 변수에 결과값을 집어넣는다. 자 근데 이제 결과값을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12라고 되어 있네요. 12 넘 1이 10인데 10에서 1 빼면 9고 9 더하기 2 하면 12가 아니고 11인데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빼기라는 연산을 하기 전에 이제 요 넘 1과 넘 1 변수의 값과 이 값을 먼저 더해서, 그러니까 이제 넘 1은 10이니까 더해서 넘 2에 대입한 후에 요렇게 대입해서 다 끝난 후에 요 빼기 연산이 된다. 예, 넘 1 값이 감소가 된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얘가 1 빼고 나서 얘하고 더해지는지, 더한 다음에 이후에 1 빼지는지, 예, 요런 거.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미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머리 아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C 언어도 그렇지만 자바 언어도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그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면은 C 언어 나오고요, 파이썬 나오고 자바 언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타입을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막 가리면서,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복잡하게 이렇게 문법이 되어 있는 게 C 언어하고 자바거든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파이썬은 좀 쉬워요. 예, 파이썬 좀 쉽게 나와 있습니다. 문법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 시험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요런 거 이제 실습하실 때 눈으로 이제 봐놔야 됩니다. 그래서 안 헷갈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현을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 값이 다르거든요. 값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내가 해석을 좀 해서 내가 작성할 때, 자 이게 이제 먼저 빼기 연산을 한 다음에 2가 더해진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제 나는 생각했을 때 1 적은 값이 출력이 된다 생각하지만 1 많은 값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내가 생각한 값하고 다른 값이 항상 나오겠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문법적인 거를 정확하게 이 연산을 할 때 그 결과를 내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정확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로 한 거 밑에 요 표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첫째, 넘 1의 선 연산 후 감소. 여기서 선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요 더하기 연산부터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요 설명에서는. 그래서 넘 1과 넘 2를 먼저 더하기 연산 후 이렇게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 보면 정수 2를 더해서 여기 더하기 연산한 거죠. 연산 후에 이제 여기에 대입을 이제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넘 1 값이 이제 지금 이제 감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넘 1하고 넘 2하고 먼저 이렇게 자 덧셈 연산을 하고 그 이후에 넘 1이 감소가 된다. 그리고 넘 1과 넘 2 더한 값이 이렇게 넘 2 변수에 다시 대입이 된다. 자, 요 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